면접이고요. 다소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과연 진짜 집에서 우리 아이와 이게 가능할까에 대해서 강한 어떤 물음을 가지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렵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이 어려울 수밖에 없고요. 근데 또 그냥 한번, 에이, 모르겠다. 그냥 한번 그래도 시도해보자. 라고 한번 또 이렇게 발을 한번 내디뎌 보시면은 또 의외로 생각 외로 이렇게 쉽게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면접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첫 번째, 면접 유형과 관련돼서 제가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면접 유형이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이 유형이 좀 구분이 안 될 수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걸 한번 좀 구분을 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먼저 첫 번째, 교과 전형에서의 면접과 종합 전형에서의 면접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딱 캐치하시기가 좀 어려운 게 이게 이제 좀 섞여 들어가는 대학들이 일부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좀 이제 그 부분들을 좀 캐치하시기가 좀 어려운 건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교과 전형에서의 면접과 종합 전형에서의 면접은 좀 구분이 된다. 요걸 좀 기본으로 일단 좀 머릿속에 입력을 하시고요. 학생부 교과에서의 주요 면접 유형들을 먼저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 쪽에 있는 대학들인데요. 서울 쪽에서 교과 전형에서 면접 운영하는 대학은 많지 않습니다. 몇 개 없습니다. 네, 몇 개 없고요. 지금 아마 요게 다일 겁니다. 제 기억이 맞으면은 요 세 개가 다일 겁니다. 교과 전형에서 면접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게 그 이화여대고요. 이화여대 고교 추천 전형이 학생부 기반으로 교과 전형인데 면접을 운영을 합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게 이제 제 설명을 좀 많이 들으신 분이라면은 이제 이거 뭔가 좀 이상한데라는 걸 좀 캐치를 하셔야 되는 건데, 교과 전형은 전형의 주 요소가 뭐가 되는 거죠? 교과 성적이 되는 거죠. 그럼 학생부에 있는 정성적인 내용들, 이렇게 막 텍스트로 되어 있는 이런 내용들을 읽을까요? 반영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안 하는 게 일반적인 겁니다. 그런데 면접을 위해서 지금 뭐 한다고요? 학생부를 본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의 좀 이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게 좀 유형이 좀 섞여 들어가는 면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게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화여대에서는 어쨌든 2026 내년부터는 이제 면접을 폐지가 지금 예고가 되어 있고요. 네, 학생부 평가가 없으면서 학생부 면접을 운영하는 대표적인 학교, 네, 이화여대입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의 그 교과 전형에서는 면접으로 결국은 이제 어느 정도 범위 안에 합격권 안에 들어오는 애들을 줄을 세우는 역할로 면접을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아예 좀 떨어뜨려야 할 애들을 떨어뜨리는 어떤 좀 이제 그런 역할로 면접을 운영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명지대 교과 면접 전형이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여기서는 이제 묻는 질문 자체가 그렇게 뭐 아주 난도 있고 아주 뭐 막 깊이 있는 질문을 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대부분 쉽게, 그 다음에 대학에 지원하는 학생이라면은 쉽게 답변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묻는 게 지원 동기. 네, 그 다음에 학과에 대한 기본 소양과 관련된, 학과와 관련된 공통문항, 뭐, 이런 것들을 몇 가지 좀 묻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대입니다. 교대가 요즘 뭐 또 좀 이런저런 말들이 많은데, 근데 어쨌든, 이게 옛날에 교대 하면은 토론 면접이 유명했습니다. 네, 토론 면접. 지금도 하는 교대가 제가 기억 못 합니다. 네, 뒤져봐야 됩니다. 근데 재심은 기반의 서울교대에서는 재심은 기반의 교직 기초 소양으로 교과 전형에서 이런 면접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특징으로 적어 놓은 것처럼 뭔가 어떤 지식을 묻는 어떤 그런 면접이 아니다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 직접 면접 문항을 보고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여대의 하나의 예입니다. 학생부 기반 면접을 운영을 하는데요. 이렇게 학생부 위주 전형 안내서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면접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면접관 셋에 학생 1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대3. 보통 면접은 1대2 또는 1대3 정도로 운영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대3 개별 면접이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학생부가 평가 요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학생부를 기반으로 하는 일반 면접. 그러면서 재시문이 없는 이런 면접의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블라인드 면접이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블라인드 면접 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보시잖아요. 그러면은 뭐 면접장 들어가는데 여기 보면 블라인드 쳐져 있고 그런 거는 아니고요. 네. 웃으셔야 정상인들 다들 안 웃으시죠? 네. 네. 그거지는 않은 거고요. 예체능은 진짜 실제로 실기할 때 이렇게 블라인드를 쳐요. 아예 지원자를 못 보게 해요. 평가자가. 네. 뭐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 학생부 교과나 종합에서의 면접에서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서 말하는 블라인드는 성명, 수험번호, 출신 고교 이 세 가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의미한다. 그래서 요거는 꼭 좀, 기억을 하시는 게 나중에 집에서 이렇게 연습하실 때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간혹, 대학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의 명칭도 이렇게 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세종이 되는 거죠. 우리 같은 경우는 세종, 뭐 아니면 경기, 충남, 뭐 이런 거를 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문항을 좀 보면은 이게 문항이 이렇게 정리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앞에 보여드렸던 그 자료집에 보면은 이렇게 실제 이렇게 학과에 합격한 학생들이 이런 수기식으로 이렇게 적은 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들을 쭉 놓고 여기에서 이제 문항을 한번 이렇게 딱 뽑아봤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과학교육과에서는 이런 걸 물었습니다. 이거 이제 문항을 보시면서요, 생각하실 게 첫 번째, 내가 답변을 한다면은 우리 애를 그러니까 지금 연습하는 데에서 답변을 한다면은 어떤 답변을 해야 되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두 번째, 이 문제가 어디서 나왔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문항이 어디서 나왔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이 문항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동아리 시간에 진행했던 모의 수업에서 생태환경 교육을 진행했는데 이를 설명한다면 이런 문항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화학생명분자과학부에서는 본인의 장단점을 너가 지금 지원하는 우리 이 학과와 연관지어서 답변을 해보라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교육과에서는 학교 활동 중 지리 관련 프로젝트를 설명한다면 이라고 질문을 했고요. 학생이 뭐라고 답변을 했겠죠. 그랬더니 거기에 이어서 보통 고등학생이 교육과정과 같은 어려운 주제를 잘 다루지 않는데 어떤 이유가 있었던 거죠? 라는 걸 또 물었습니다. 특수교육과입니다. 특수교육과 장애이해 교육에 대해 탐구했던데 라고 묻습니다. 기후에너지 시스템 공학과입니다. 세계의 신재생에너지 사용 및 발전 현황에 대한 분석 프로젝트를 설명해 보라고 합니다. 영문과에서 정확하게 작품명이 딱 지정이 돼 있죠. 만세전, 무정을 이런 걸 통해서 비교했다라고 했는데 라고 질문이 나옵니다. 사회학과입니다. 아까 역사 동아리 얘기를 했는데 상관관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질문합니다. 포인트를 좀 잡으셨나요? 일단 답변을 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기 이거 지금 처음 보신 분들이 이거 보고 딱 답변하라 그러면 사실 그 답변하기 저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어디서 나왔느냐에 주목해 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질문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네, 전부 다 학생부에서 나온 겁니다. 네, 대부분 학생부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는 소스가 전부 다 학생부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에 없는 내용으로 질문하진 않는다라는 거. 그런데 학생부에 뭔가 좀 그럴듯해 보이는 내용을 쓰려고 잘 이해되지도 않고 소화되지도 않은 어려운 뭔가 개념을 딱 써놨습니다. 그러면 그게 딱 하고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요런 맥락이 있다라는 거. 네. 근데 이걸 생각해 보세요. 이 학생이 학교 생활 기록부에 이런 활동들이 이렇게 기록이 될 정도로 학교 안에서의 교육 프로그램 안에서 자신이 뭔가 좀 집중을 하면서 자기가 좀 고민을 하면서 진짜 옆에 있는 친구들과 깊이 있는 토론, 이야기를 주제에 대해서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보고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은 따로 이런 답변을 하기 위해 준비를 할 시간이 많이 필요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지 않을 겁니다. 정리 정도만 하면 될 거예요. 다시 복귀하는 정도에 좀 내가 이런 질문이 나온다면 난 답변 순서를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 뭐 이런 정도를 정리하는 정도만 하면 되지. 이거 내용을 막 다시 찾아보고 이걸 다시 무슨 원 자료를 다시 뒤져본다든가
뭐 내용을 그래서 막 암기해야 된다든가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수준이라는 게 면접에서 묻는 문항의 수준이라는 게 딱 이런 정도입니다. 그러면은 대학에서 이런 질문을 왜 던질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목적이 뭘까요? 목적이 뭘까요? 제 질문이 너무 어렵죠? 지금. 네. 첫 번째, 학생의 표현력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소통 능력이라고 크게 이야기하는 던져진 질문에 적절한 반응을 하는가를 한번 보는 거죠. 두 번째 목적은 또 있습니다. 그게 뭐죠?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의 진실성 부분. 이제 이 진실성이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참거짓을 따진다는 건가 이렇게 좀 강하게 받아들이실 수 있는데요. 대학에서는 사실 적혀 있는 부분을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적혀 있는 이 정도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테스트하는, 점검하는 그런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런 정도예요. 네, 이런 문항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기출문항 좀 더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명지대입니다. 명지대는 아예 전형명이 교과 면접형입니다. 국문과 봤더니 이렇게 나와요. 지원 동기, 졸업 후 진로, 그 다음에 읽은 문학 작품 가운데 가장 인상 깊은 것, 큰 매력이 있는 것, 학교 생활에서 실패했던 경험과 극복 과정, 친구들과 갈등을 해결한 경험. 빠르게 다루는 거 한번 읽어보시죠. 요런 거 묻습니다. 자연 계열입니다. 화학과에 지원한 동기, 유사 전공과 관련하여 가장 흥미로웠던 실험 이론은 무엇인가? 관심 있는 분야와 이유, 봉사활동 중 기억나는 활동, 극복 방법. 묻고 있습니다. 앞에 이화여대랑 명지대의 차이가 뭐로 구분이 되시나요? 좀 잘 안 보이시나요? 네. 제일 큰 차이가 뭐인 것 같죠? 여기에 있는 문항들은 학생부에서 뽑았을까요? 아닐까요? 아니겠죠. 그죠? 이게 포인트입니다. 학생부에서 뽑은 게 아닙니다. 그냥 그 학과에 맞는, 그냥 학과에 기본적으로 누구에게나 할 수 있는 정도의 면접 질문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통문항이라고 이야기해도 될 정도의 아마 그런 정도의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있는 질문을 만약에 답변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도가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렵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쉽지도 않은 문항들이죠. 여기서 어렵지 않다는 거는, 그 다음에 쉽지도 않다는 얘기는 그럼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정말로 내가 이 학과에 진학하려는 생각과 관심과 흥미가 조금만 있었더라면 누구라도 찾아봤을 만한 이야기들, 주제들, 그런 부분을 언급하는 거다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어떤 애들을 걸러내려고 이런 류의 질문을 할까요? 어떤 애들을 걸러내고 싶은 걸까요? 제 질문이 너무 어렵나요? 이렇게 다들 어렵게 받아들이시지? 네. 네? 그죠. 우리 학과에 대한 거 이해 하나도 하지 못하면서 그냥 성적에 맞춰서 지원한 애들. 근데 꼭 성적을 맞췄는지 안 맞췄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학과에 대한 관심, 우리 학과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하는 학생인가 아닌가, 그 정도를 구분하기 위한 질문들이 이런 유의 질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서울교대 학교장 추천 전형에 대한 거 말씀드렸었죠. 이제 제시문 기반 면접입니다. 제시문 기반입니다. 제시문 기반 그러면은 보통 어렵다라고 느끼시잖아요. 이거 굉장히 좀 난도가 있는 문항이라고 느끼시잖아요. 보시죠. 전국 합창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입상을 하려면 독창 파트를 누군가가 맡아야 됩니다. 근데 세록이가 이 독창을 잘해요. 그래서 얘한테 맡기려고 그랬어요. 근데 애들이 갑자기 쭈르르 와가지고 청남이가 있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했더니 얘가 우리 이렇게 이 대회 준비하는데 우리 뭐 이렇게 다 잘 챙겨주고요. 우리 리더예요. 약속도 장소도 얘가 다 와서 미리 해놓고 뭐 이래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 교사라면 누구에게 독창을 맡길 것인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게 질문입니다. 어려운가요? 쉬운가요? 어려우세요? 이거 어려우세요? 왜 어려우실까? 이게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제 생각엔 이겁니다. 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답 없습니다. 답 없는 질문이에요. 이건 세록이에게 맡길 수도 있고 청남이에게 맡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무엇을 선택했느냐는 전혀 답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이 영향을 미칠까요? 누구를 선택했느냐, 그거에 따른 이유와 근거를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이 답변에 점수를 주는데 강한 영향을 주는 요소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 재시문 면접이라고 무조건 다 어려운 게 아니라 재시문 면접 중에서 요런 유형의 문제들도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어느 한쪽 그냥 딱 선택하면 되고 단 그 선택한 이유와 근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거를 머릿속으로 빠르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교수들이 들으면서 애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 문항으로 넘어갈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라면은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거기서 반드시 딴지를 걸 겁니다. 너가 그렇게 생각한 거에 대한 뭐 좀 문제점 또는 반론 같은 거. 그러니까는 상은 탈지 세로기를 선택했다라고 얘기했을 때 상은 탈지 모르겠지만은 조직력이 깨지지 않느냐. 합창이라는 거는 하모니가 중요한데 그럼 이 요소는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뭐 이런 유의 질문. 또는 반대. 얘를 했는데 실력이 안 돼가지고 독창 파트에서 어떤 압도적인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상을 못 받으면 어떡할 거냐. 뭐 이런 유의 이제 반대되는 논거를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면접 보는 교수는 이런 질문을 할 때 그 생각에 전혀 동조하지 않아요. 근데 애가 어쨌든 얘기한 거에 반대 입장으로 무조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학생이 자기의 주장을 계속해서 견지하면서 자기의 근거들을 얼마나 잘 끌어가느냐 안 끌어가느냐 이 부분을 보는 게 면접의 핵심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나중에 댁에 가서 보시면은 이게 정답이 있는 부분이 아니구나. 어느 한쪽의 입장을 선택하는 거고 그것의 이유와 근거를 어떻게 대는 거가 핵심이구나 라는 것들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교과 전형 면접 유형입니다. 충청권 대학들을 한번 제가 좀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충남대의 그 사범대학에서만 일부 모집단이 사범대학에서만 요 교직 적합성 평가라는 이름으로 면접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교사 그룹은 이 표현력, 발표력 같은 것들이 중요하다 보니 이렇게 면접을 보는 경우가 있죠. 그 다음에 건대 글로컬, 그 다음에 건양대 지역인재 전형에서 의예과를 대상으로 MMI, 다중미니 면접이라고 하죠. 네, MMI를 하는 것들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양대, 의대, MMI 중에 하나입니다. 알고 있는 의사의 주요 업적을 기술하시오. 중요한 덕목이 무엇인지 말해보시오. 어때요? 질문이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그럼 여기서 누구를 얘기했느냐에 따라 누구를 언급하면 몇 점, 누구를 언급하면 몇 점, 누구를 언급하면 몇 점, 이렇게 구분을 해놨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거랑 동일합니다. 누구를 얘기하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요. 여기에서 왜 이 의사를 언급을 했고, 그 다음에 이 학생이 포인트를 두고 있는 업적이라는 게 어떤 관점에 어떤 업적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그 부분에 주목해서 묻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거와 연관지어 그렇다면 너는 의대를 왜 입학하려고 하느냐? 그리고 너는 그러면 그걸 이루기 위해 지금까지 무엇을 준비했고 어떤 노력을 할 것이냐? 남들과 비교할 수 있는 의사로서의 강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와 같은 이제 추가 질문들이 여기서 이렇게 나가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답변하는데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은데 본인이 준비가 좀 잘 안 돼 있거나 또는 그냥 근데 이거는 좀 이렇게 말하기엔 좀 그렇죠. 성적 맞춰서 의대를 가는, 뭐 이거는 아니겠죠. 근데 어쨌든, 네. 그냥 단순하게 그냥 우리 대학 그냥, 여기를 그냥 이렇게 맞춰서 올려낸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정도로 확인하는 질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